대박! 드디어 본문의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많은 학생들이 본문 읽기를 힘들어하죠. 우리는 학기말 영어 구조대 뿜뿜! 어서 오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영어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릴게요. 저는 이혜성 선생님. 저는 전봉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중학생들 영어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특히 이번에 정기고사가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1학년 때에는 자유학년제 기간으로 정기고사가 없었는데요. 2학년 때부터 내신 성적을 신경 써야 하는데 경험이 없어서 막막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3학년 친구들은 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요? 3학년은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내신 관리가 더욱 필요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학기말 영어 구조대와 함께 우리의 고민을 하나하나 파헤쳐 봅시다. 와우! 든든!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레고, 레고 레고! 자, 그럼 여러분 본격적으로 1학년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1학년은 그럼 평가가 없으니까 놀아도 되나요? 후후! 놀러 가고 싶어! 안 돼요. 아우, 미치도록 놀고 싶다고요. 왜 안 돼요? 놀고 싶어요. 1학년은 정기고사가 없지만 2학년이 되면 정기고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1학년 때 배우는 어휘만이라도 틈틈이 공부하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어휘가 너무 외우기 어렵거든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지요. 유튜브 학기호 TV 겨울방학 구조대 중학교 편을 참고해주세요. 오. 또 유튜브에서 수학, 영어 책임교육 채널도 한번 시청해보세요. 빨리 보러 가야지. 기리리. 선생님, 네. 2학년이 되니까 우리 학생들이 1회 고사 또 2회 고사를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1학년 때는 내신 성적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참 좋았는데 말이죠. 2학년 학생들 한 달 뒤에 시험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시험이 처음이라 떨리고 긴장되겠어요. 학생들이 시험 공부 계획을 세우면 도움이 될 텐데 선생님은 중2 시절에 시험 공부 계획을 세운 적이 있으신가요? 시험 공부 계획이요? 그거 먹는 건가요? 저는 그냥 막 전날 벼락치기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전 항상 벼락치기였거든요. 썬더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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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그럼 큰일 나요, 큰일 나. 왜요? 그럼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유용한 팁을 좀 주세요. 보통 최소 3주에서 한 달 전에 시험 공부할 계획을 미리 세워요. 계획을 세울 땐 첫 번째, 시험 보는 과목을 체크하고 각 과목의 시험 범위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이제껏 배운 과목의 학습지 같은 수업 자료가 빠진 곳은 없는지, 그리고 필기가 모두 다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혹시 영어 프리트물도 다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런, 만약 빠진 부분이 있으면 친구 것을 빌려서 답을 적어 놓거나 선생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오케이. 영어 시험은 1번부터 5번까지 보기 중에 답을 고르는 선택형, 그리고 문장으로 답을 쓰는 서술형 문제로 나뉘어요. 선생님, 네. 잠깐 질문이요. 네. 선택형은 몇 문제, 서술형의 문항수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그건 학교 선생님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각 과목 선생님께 여쭈어요. 아마 곧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실 거니까 귀 쫑긋 하고 잘 들으세요. 네. 그럼 영어 시험 공부 계획 우리 한번 세워볼까요? 월요일! 일단 1과부터 시험 범위까지 해당하는 어휘들을 외워야겠죠? 한 번 배운 단어들이니 여러 번 공책에 쓰고 또 입으로 소리 내어서 읽으면서 신나게 외워줍니다. 단어가 너무 많은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어떻게 그 많은 단어를 외울까요? 그래요. 만약에 그 단어를 다 몰아서 공부한다면 양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보통 한 단원에 30개 정도 새로운 단어가 있죠.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하루에 꾸준히 몇 개씩 정해서 외워본다면 막막하다기보다는 할 수 있다는 용기가 뿜뿜 날 거예요. 저도 영어 선생님이지만 늘 영어 단어는 잘 외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정상이에요. 우리의 뇌는 하루가 지나면 배운 것의 50%를 잊어버린대요. 그러니 매주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해서 단어를 외워주셔야 돼요. 아마 한 번 외웠으니까 다음에 외울 때는 시간이 조금만 걸릴 거예요. 아하,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 중요하네요. 그럼 틈나는 대로 화장실 갈 때도 외우고 학교 오고 가는 길에도 반복하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똑똑해. 똑똑보이. 화장실 벽에 포스트잇에 단어를 써서 붙여놓고 볼일을 볼 때마다 외우는 것도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꼭 도전해보세요. 자, 화요일 Listen and Speak. 자, 원어민 선생님 시간에 주로 배웠던 부분이죠. 여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듣고 말하기 연습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정기고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과서 맨 뒤를 펼쳐보면 Listen and Speak 시간에 배웠던 대본이 써 있어요. 평소에 교과서 뒤를 펼쳐볼 일이 많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한번 펼쳐보세요. 이거 너무 꿀팁인데요? 기말고사에 Listen and Speak가 어떻게 활용되어 나오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영역에서는 주로 두 사람의 대화가 올바른지를 고르는 문제가 나와요. 대화가 올바르다니요? 설마 두 분이 나쁜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죠? 서로 막 욕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대화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물음과 대답이 적절한지를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쌤한테 봉수야 어제 시험 잘 봤니? 라고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특히 수프가 정말 맛있었어 라고 하면 이상하겠죠? 아, 그렇군요. 그런 거는 정말 시군죽 먹기죠. 근데 영어니까 그래도 대본은 열심히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대화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서로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좋은 팁이네요. 그 다음 수요일.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본문이에요. 허걱! 드디어 본문의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많은 학생들이 본문 읽기를 힘들어하죠. 네. 여러분, 본문은 교과서에 보시면 긴 영어로 된 글이 있지요. 그 부분을 본문이라고 해요. 아마 이 부분을 가장 오랫동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뤄주셨을 거예요. 그런 만큼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졸았던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포기해야 하나요? 걱정 마세요.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면 원어민 성우가 교과서도 읽어주고 한글 해석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디지털 교과서요? 네. PC에서 여기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우선 회원가입을 하고요. 그 아이디로 편하게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교과서를 볼 수 있어요. 오, 그런데 가입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네요. 네, 여러분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휴대폰 혹은 아이핀 인증이 필요해요. 만약 부모님이 도와주시기 어려운 경우 학교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만들어 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이렇게 집에서 디지털 교과서로 내용을 한번 다시 훑어볼 수 있어요. 평소 수업 시간에 잘 듣고 필기를 해두면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부분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열심히 듣고 필기도 빼놓지 않고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짝짝짝. 그럼 본문 중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을 공부하면 좋을까요? 일단 읽기에서는 그 본문의 주제 그리고 글의 목적과 같은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내용을 다 알아야 되겠네요. 어우, 당연하죠. 만약 영어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다 라면 저는 본문을 모두 기억해서 백지에 줄줄줄줄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우는 거를 추천드려요. 헐, 본문을 다 외워야 된다고요? 어떻게 본문을 다 외울 수 있어요?
만약에 영어를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본문에 주제를 담고 있는 문장을 일단 먼저 찾아서 공책에 적어보고 그 밑에 세부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전반적인 내용을 기억하기가 쉽겠죠? 아하. 그리고 만약에 영어를 더 어려워하는 학생들이다 라고 하면 한글로 해석된 내용을 일단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요. 그래서 일단 본문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도움을 받을 만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곳은 혹시 없을까요? 네이버에 황인영 영어 카페를 치면 무료 카페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각 단원의 본문 해석이 올라와 있는 자료가 많으니 자료를 내려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글로만 공부하면 시험은 결국 영어로 묻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를 다 틀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단어를 하루에 10개씩이라도 꼭꼭 외워서 시험 범위까지 어휘 공부를 꼭 해주셔야 본문 중에서 주제 문장과 또 세부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는 문장만 뽑아서 공책에 쓰고 그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10번, 20번, 30번. 30번 지겨워. 안 지겨워. 지겨워. 30번을 어떻게 읽어요? 지겨워. 그래도 30번 읽으면 거의 외워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평소 수업 시간에 잘 듣고 필기를 해두면 어디를 공부해야 할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아하, 한글 뜻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주제 문장이나 중요한 부분을 공책에 정리해서 반복 학습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스마트. 스마트. 목요일. 이제 영어 공부도 막바지에 들어가네요. 마지막으로 공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문법이 아닐까요? 딩동댕 맞습니다. 바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법이에요. 선생님, 정말 우리 학생들 문법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학교에서 문법은 서술형 문제로 주로 나온답니다. 헉! 그럼 배점이 높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의 원성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요. 팁을 잘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서술형 문제 만점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세요. 저도 적을 준비돼 있습니다, 선생님. 네. 좋아요. 자, 각 단원마다 단원의 핵심 문법이 2가지가 있어요. 선생님마다 다르겠지만 문법 학습지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어떤 건 학습지가 있고 어떤 건 교과서로 설명하실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럴 때는 일단 수업 시간에 필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고 거기 나와 있는 문제들 있죠. 거기 답을 가리고 다시 한번 내가 답을 써보는 거예요. 문법 구조가 파악될 때까지 계속 써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본문에는요 반드시 그 핵심 문법이 들어있는 문장이 2문장 이상씩 들어있어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교과서에도 연습 문제가 있지 않나요? 네, 교과서와 함께 딸려오는 워크북이 있죠. 거기에 해당 문법을 사용해서 영작 연습을 해볼 수 있는 문제들이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문제가 출제되나요? 아싸, 게이득. 그러면 참 좋겠지만 아니에요? 그것을 활용해서 응용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맡겼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응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제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로 배운 단어 중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주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해도 당황하지 말고 배운 문법 내용을 잘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선생님이 오늘 알려준 대로 하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럼 정기고사에 우리 학생들이 알면 좋은 기타 사항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OMR 카드로 객관식 답안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컴퓨터용 사인펜만 허용하는 학교가 있고 카드 종류에 따라 흑색 볼펜까지 허용하는 학교가 있으니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유의사항에 귀를 쫑긋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좋은 성과를 응원해요. 자, 그런데 1회고사, 2회고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평가도 내신 성적에 반영되죠. 네, 맞습니다. 학교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수행평가가 60%에서 100%까지 반영이 된다고 해요. 60%면 상당히 높은데요. 그럼 수행평가를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이 나누어 주신 평가 기준을 미리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오, 평가 기준? 그거 잘 살펴보지 않고 그냥 책상 서랍에 고이 접어서 우리 학생들이 안 보더라고요. 맞아요. 평가 기준의 중요성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아하. 평가 기준은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해나가는데 목표로 삼아야 할 나침반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침반 없이 배를 타고 나가면 길을 잃고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 있겠죠? 그럼 제주도 가려다가 중국에 갈 수 있겠네요. 니하오마. 맞아요. 아우, 좋은 비유네요.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음흠. 그래서 주어진 수행평가 과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평가 기준을 미리 보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추어 나의 결과물이 잘 만들어졌는지 중간중간 계속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오, 확인하는 것과 확인하지 않는 것, 그 차이는 엄청나겠어요. 그럼요. 자, 우리 다 함께 목표한 제주도로 가봅시다. 고고싱! 고고싱! 자, 지금까지 2학년 학기말 영어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3학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3학년 성적은 내신의 60%가 반영됩니다. 와, 60%나요? 네. 2학년 때는 40%였던 것 같은데 3학년 성적이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 내신 성적은 일반계, 인문계고 특성화고 특목고로 진학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3학년이라면 올해 내신에 더 신경을 써주는 게 좋겠죠? 아이고, 3학년 학생들 바짝 긴장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힘내세요. 그럼 3학년은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학습 전략은 2학년과 동일합니다. 이미 2학년 때 한번 해본 학생들이니 아마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제대로 공부해보지 못했다면 이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2학년 때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3학년 때는 그간의 경험으로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해보세요.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고대하던 여름방학이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자유다! 렛츠 그르! 뿜뿜! 다시 한 번 더 춤을 춰야 됩니다, 여러분. 네.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너무 고생 많았잖아요. 네. 어우,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되면 공부해서 해방감을 느끼고 한 달 동안은 열심히 놀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여름방학 때 해야 할 진짜 중요한 마지막 학습 전략이 있습니다. 응? 아직 학습 전략이 남았다고요? 방학인데요? 놀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눈 그런가요? 크게 뜨고 들어주세요. 모든 정기고사와 수행평가가 끝나면 1학기 때 나의 학습 전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해요.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또 2학기에는 좀 더 어떤 부분을 보완했으면 하는지 스스로 한번 정리해보는 거예요. 오답노트 정리하듯이 나의 학습 전략을 되돌아보는 거네요. 그렇죠. 공책에 적어도 좋고 머릿속으로 정리해봐도 좋아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건 1학기 때 공부했던 것을 복습 정리하는 거예요. 특히 내가 부족했던 부분은 EBS 강의를 들으며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오, 1학기 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부족했던 부분을 확실히 채워 넣어 갈 수 있는 그런 2학기를 맞이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1학기의 학습이 탄탄하지 않으면 2학기에 새로 배우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가거나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1학기 동안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던 친구들에겐 정말 유용한 팁이 되겠어요. 네, 복습할 땐 교과서 맨 앞쪽에 보면 목차가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면 정말 편해요.
거기에는 단원별로 꼭 배워야 하는 의사소통 표현, 그리고 핵심 문법 등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이고 아직 모르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해를 하면서 해보면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오, 그거 정말 꿀팁인데요? 꿀꿀. 꿀꿀. 돼지 아니에요? 그리고 복습을 하면서 방학이 끝나기 전에 2학기에 배울 내용을 교과서를 한번 슥 훑어보며 궁금한 점을 메모해 놓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이렇게 해두면 학교 수업 시간에 더 이해도 잘 가고 선생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되거든요. 집중력도 높이고 이해력도 높이고 자연스럽게 성적도 올라가고 말이죠. 와, 정말 유용한 학습 전략이네요. 우리 학생들, 우리 한번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봅시다. 자, 이렇게 중학교 학기말 영어 공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학기말 내신 성적을 대비하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혜정쌤, 저는 봉수쌤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빠이! 장학사님 파이팅!